앞에 강의 내용들이 너무 훌륭하고 또 양이 많아서 그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때 지금 중이라서 몸에 온몸에 쥐가 나 있어요. 그 시간타임인데요. 제 케이스는 흔히 보시는 거라서 가볍게 보시면 어떠실까요? 62세 남자 환자입니다. 감기능 수치가 증가돼서 초음파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이제 GOT-GPT가 60에 95 조금 증가돼 있었고 테스트 히스토리상으로는 당뇨, 고혈압, 오베스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GOT-GPT가 올라가서 이제 패티리바나 이런 것들 이벨루션 하려고 이제 했는데 GB상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여서 찾아봤습니다. GB에 보면 약간 이렇게 도트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밑에 보면 도트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고 GB월이 두꺼워져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밑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바꿔서 보면 이쪽에 보면 하이포 덴스한 레스처럼 보이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분적인 건지 보면 이제 포지션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트처럼 보이는 하이퍼 에코의 관리점이 있어서 혹시 아데노마이오사이토시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다시 포지션을 바꿔서 호리존탈하게 보시면 여기 보면 뭔가 메스가 들어있고 여기 하이퍼 에코한 게 있고 또 하이퍼 덴스한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조금 봤는데 메스리 좀 그렇고 하이퍼 에코한 게 있어서 이게 뭐지? 폴릭하기 좀 이상하고 또 아데노마이오사이토시스 하기에는 뮤코자 월이 전반적으로 두꺼워지는 것들이 너무 좀 적응됐다. 그래서 옆에 포지션 보면 뮤코자 월이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칼라 도프를 했는데 칼라 도프로 정상에서는 칼라 도프로 제가 개인을 높이지 않은 것이 크게 보이지는 않고 사실은 제가 이게 진단을 내리고 뒤에 이제 파이널 진단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CT를 좀 찍어 보시고 MRI나 CT를 좀 찍어 보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환자분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셨는 상태라서 지금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는 GP 캔사, GP 폴립, 아니면 GP 아데노마이오티스가 아닌가라고 일단 룰아웃 그 진단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위에 것부터 보시면 GB께서는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니죠. 그래서는 이제 그 빈도가 높진 않은데 지금 봐서는 제일 밑에 아데노마이오사이토시스 같으면 GB볼이 상당히 세그멘탈 하더라도 두꺼워지면서 거기에서 하이퍼에카를 프로테인 보는데 하이퍼에카와 별도로 옆에 이전과 별도로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이렇게 아데노마이오사이토시스가 맞나? 뮤코자 월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것 같은데 뮤코자 월의 두께는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6mm 정도 되었던 것 같고 가로로는 옆으로는 한 9.8mm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GP 폴립이라고 보기에는 좀 세세한 형태고 GP 폴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그다음 프로행으로 어떻게 계약 치료를 해야 될지 하는 의미에서 케이스를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진단명은 어떤 것들을 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 움직이진 않습니까? 제가 예. 봐서 첫 인프레이션은 샌디스턴 위드 스너치 이게 제 인프레이션인데 예. 일단 포지션 체인지하면서 조금 움직인다면 그 가능성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포지션 체인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은 움직이고 이게 좀 여러 방향으로 해봤는데 지금 모양이 위치가 거의 약간 이제 septum이 있든지 안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그 아데노마이오토시스가 이제 중간에 부위에 있어가지고 약간 챔버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디스탈 쪽에 있는 챔버에 스테시스가 생겨가지고 스톤이나 슬러지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넥 쪽에 있는 건 괜찮고 푼두스 쪽에 있는 GB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어떤 뷰에서는 약간 그쪽에 약간 피크닝이 약간 마일드하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데는 좀 두꺼워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월 피크닉이 그거는 아티팩트가 괜찮아 아닐까 싶어서 보시면 좀 바꿔보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위에서는 디펜던트 포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포션을 바꿔주실 때도 그래서 혹시 폴디드 집이 아닌가요? 폴디드 집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폴디드 집이라고 폴디 저기 그 주위에 있는 장관 가스하고 좀 겹쳐져가지고 아닌가? 아티팩트나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그래. 이쪽에 이렇게 CT를 찍으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세그멘트 타입 아데노마이오토시스의 디스탈 쪽에 약간 콜레시스테이티스나 이런 게 정말 좀 더 있을 것 근데 세그멘탈 타입의 아데노마이오토시스면 약간 시메트리가 월트리크닝 좀 느낌이 나야 되니까 한쪽만 세그멘탈 타입이면 이게 양쪽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중앙에 있으면서 양쪽이 좀 그게 꼭 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죠.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러면 꼭 시메트릭. 지금 사진을 보면 제 생각에는 뮤코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뮤코사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고 뮤코사 위에 슬러지가 있고 안에 스몰 스톤이 있는 것 같고 방향을 바꾸거나 자세가 바꿔지면 이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은 스톤이 요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다른 뷰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월 자체는 괜찮고 월 안쪽 루멘 쪽에 슬러지가 있고 아마 작은 스톤이 아닐까 합니다. 손주적 쌤에 저는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이제 초음파를 해본다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초음파를 해보지 않고 다른 이미지 모탈리티를 하면 어떤 걸 하면 가장 CT를 찍으면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CT나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좀 자신이 없었던 게 CT는 이게 도움이 될까? CT를 찍으면 이제 스톤 같은 경우에는 원레스에서도 좀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ES 추천하는데요. ES를 하면 좀 가까이서 화질을 좋게 보니까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GB 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연하게 볼 수 있고 CT는 제가 저 정도 두께로는 큰 돔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톤은 좀 감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니엔스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CT 찍고 애매하면 ES 저도 의견이 이제 약간 GB 한쪽이 조금 스테치 되면서 저 샌디스톤하고 뭐 스톤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 같으면 스톤을 생각하니까 CT를 먼저 찍을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나 폴립을 생각하신다면 EUS라고 보낼 것 같습니다. 슬러지도 실제에서 보이나요? 슬러지는 안 보였죠. 누린지는 그러니까 테크는 저게 슬러지인지 아니면 폴립인지 그게 지금 저게 폴립이면 CT에서도 약간 이네스 되게 안 보이면 스톤 이렇게 고백고 있는 부분이 스톤이면 CT에서 보일 것 같아요.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파인에서도 보시고 이제 보통 GB를 좌측 Y로 보는데 우측 Y로 돌려서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잘 되면 보이니까 우측 Y로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다시 또 좌측 Y로 돌려서 또 다시 보시면 또 움직이고 이런 게 안에서 움직이면은 뭐 그렇게 멀리건이진 않으니까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뭐 크로닉 콜레시스타이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있는지 이거는 더 퍼더 이블레이션 CT 같은 게 찍어야 좀 나을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안에 그 지금 병변은 사실은 뭐 크게 문제 속에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GB 슬러지나 스톤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GB에 그거는 이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경 원장님 말씀처럼 뭐 세그멘트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있어 생기는 건지 그거는 좀 더 분석해 보야 되죠. 일단은 그 두 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디스탈 쪽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원인이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도 있고 뭐 발테가널 GB도 있고 그리고 디스탈 쪽에 진짜 뭐 워리 티크닝이 조금이라도 있고 콜레시스 인플라메이션이 생겼는지는 CT나 이런 걸 찍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 오시면 제가 이거 그 많이 포지션 체인지는 안 해봐서 그것도 해보고 다시 CT하고 찍으면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슬러지 같으면 뭐 모션 체인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슬러지가 틱한 경우에는 아주 슬로우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안 움직일 너무 수 있기 급하게 때문에 하면은 예, 체인지에도 별로 많은 차이가 변화가 없어요. 없을 수 있고 제 생각 같으면 한 일주일이나 충분히 앰피어를 해서 한 번쯤 팔로 일주일에 배우는 걸 한번 선택해 볼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경우 많지는 않지만 전 답답한 마음에 좀 하는 방법인데요. 확대하고 프리컷을 지금 4로 해주셨는데 6.5 정도까지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조금 답답하면 조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하는 게 포지션도 있지만은 프리컷이 체인지하고 확대하는 것도 좀 도움 될 때가 있고 프로브 리니어 저기 손정 원장님 많이 가르쳐 주셨던데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가지고 또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티팩트도 좀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데리고 있을 때 보는 거는 프로 바꾸는 거랑 프리컷이 바꾸는 그 해상도를 높여서 네. 다시 한번 포지션 체인지해서 이쪽은 잘 보이는데 밑에는 잘 안 보여요. 네. 일단은 GB1 자체는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롱스테이 슬러지에다가 샌드스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슬러지 있을 때 자세 위치 변하면 금방 위치 움직이시보다 그렇다. 실제로 환자 세워놓고 30분 이렇게 있다가 다시 보면 도움 될지 모르겠는데 금방 그리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걸 보면서 볼 때 약간 좀 긴장을 했는데 이게 드문지만 이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뒤에 정리는 GB 폴리 비나인 관리건 뒤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업투데이트에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GB 폴립은 굉장히 빈도는 많은데 특히 뭐 1.5에서 4.5% 정도가 보인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GB 폴립이 흔히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매니지하느냐가 우선 이제 조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비나인 폴립이 많고 비나인은 콜레스테롤 폴립, 아데노, 마요마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 말리그넌트 폴립은 아데노 칼시노마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입니다. 비나인 폴립은 뭐넌 네오플라스틱으로 나누시고 가장 많이 보면 콜레스테롤 폴립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인플라마토리 폴립, 아데노, 마요마, 토시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많이 보는 우리 콜레스테롤 폴립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오피를 하면 이렇게 아주 과일 모양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고 조직으로 보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측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GB 폴립 때 가장 이제 걱정은 캔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비나인 폴립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나인 폴립이고 아데노 말리그넌트 포텐셜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GB 폴립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GB 캔서의 리스크는 아주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캔서 리스크가 폴립 사이즈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나서 굉장히 낮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10mm 이상이 되면 이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B 폴립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매니지할 때 하느냐는 그들이 폴립 사이즈가 아주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리스크 팩터로 되어 있는 거는 사이즈가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프리디포징 그 팩터인 프라이머리 스크래징 콜란자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아져서 그게 리스크 팩터. 그 다음 모양으로는 세사리 폴립, 그 다음 인종적인 차이가 있고 나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GB 스톤은 사실은 GB 스톤이 이 GB 캔서하고는 큰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고 아데노마이오파이토시스도 사실은 이게 캔서 리스크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업투데이트해서 정리한 결과는 이것보다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인해서 실제로 어드밴스드 GB 캔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아직은 좀 불명확하다고 현재까지는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진단은 테네스 압도미널 소노, 그 다음 엔도스코피 소노, C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오는 것도 데피니트하게 비난하고 말리는 폴립을 구분할 수 없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실제로 의심이 된다면 오히려 그 라파로스코픽
리섹션을 해서 번호를 안 붙는 것들이 전체적인 경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컨센서스가 나왔는 게 이 유럽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유럽 가이드라인의 폴립을 보시면 일단 사이즈가 10mm 1cm 이상 되면 일단은 콜레스텍토미 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립이 있을 때 심툼이 있다면 사이즈가 10mm가 안 되더라도 일단 오피를 해라. 그 심툼이 있다는 게 콜레스테롤 GP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자의 심tum을 릴리브 해주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이 GP 캔서의 의미가 있어서 심tum이 있는 GP 폴립은 수술하고 사이즈로는 10mm 이상이면 수술해라. 그러면 10mm 이하고 심tum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느냐? 리스크 팩터를 가져서 리스크 팩터가 있다면 옆으로 가게 돼서 그때도 사이즈 봐서 6mm 이상이면 일단 OP를 보내봐라. 만약에 리스크 팩터는 있는데 6mm 이하다. 그때는 이제 팔로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6개월 뒤에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애뉴얼리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리스크 팩터가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 6mm 미만의 1년 간격 6에서 9mm면 6개월 간격으로 구체적으로 팔로 기간을 정해놔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팔로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변동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 2mm 이상이 되면 이 변동이 있다라고 판정해라 고 되어 있고 일단 10mm 이상이 도달하게 되면 콜레스텍토미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하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업투데이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했던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슷합니다. 심툼이 있거나 사이즈가 10mm 이상이면 심툼이 있다면 콜레스테롤 바로 하고 심툼이 없다면 사이즈로 봐서 10mm 이상이면 OP하고 심툼이 없다면 리스크 팩터 따져보고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팔로 가거나 근거로 관찰을 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소노상으로 GP 캔서가 의심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파인딩이 없냐 하는 것들을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전에 그 다른 선생님이 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노그래픽에서 이제 GP 캔서를 의심할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스드 스톤, 뭐 스톤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이게 부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 디스플레이스 스톤, 디스컨티뉴 뮤코자, 서브뮤코자 에크로큐스인데 결국은 뮤코자의 패턴을 보고 뮤코자의 패턴이 이분하게 같이 두꺼워지거나 하면은 비나인 인플라메이션을 보고 로컬하게 오게 되거나 하면 이때는 말리거나 좀 봐야 안 되겠나고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디스플레이스 스톤이라고 했는데 뮤코자에 붕 떠서 있는 처럼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 밑에 무슨 메스가 있다든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뮤코자가 갑자기 이렇게 뻥 끼어져 있고 뻥 이렇게 디스럽션이 돼 있고 그쪽에 칼라 도플러에서 칼라 도플러 상에서 블러드 플로가 있으면 말리거나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전체적인 뮤코사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분하게 전체적으로 스웰링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플라메이션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 뮤코자가 부분적으로 디스럽션이 돼 있고 그 밑에가 에콜루센트 하거나 아이콜루센트 하게 되면 말리거나 GP 캔서를 의심해라. 결국은 뮤코자 월을 보더라도 뮤코자가 이분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으면 인플라메이션 가능성이 많고 로컬하게 어떤 한 부분만 있다든지 그 부분에 블러드 플로가 올라가 있거나 하면 GP 캔서를 의심해 보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질문이 있는데 예. 다른 원장님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집이 폴립이 있는데 크기가 1cm가 안 돼도 스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반만 교체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선생님들 얘기하시면 증상이 없어도 업투데이트에서는 그 GB 스톤의 여부가 아까 전에 보시면 GB 폴립의 말리거너시의 리스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GB 스톤이 있다고 해서 GB 캔서의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오피하면 안 돼. 다만 이 GB 스톤이 정상을 일으키면 콜레스타이티스를 일으킨다든지 정상을 일으키면 정상 자체를 치료해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폴립 자체가 100%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피를 하는데 그냥 스톤이 있다고만 해서 여기서는 리코멘드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도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면 예.
근데 뭐 다른 여기서 업투데이트에서는 그렇게 리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러나 외과 보냈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수술 안 하고. 근데 왜 GB가 폴립이 1cm 이하인데 스톤도 있고 같이 뭐 동시에 같이 있으면 옛날에 수술 맨날 얘기를 항상 했으니까 외과에 보냈는데 외과에서 수술할 필요 없다고 다시 돌려보내. 예전에 그 시험 칠 때는 그게 인디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스톤하고 폴립 할수 있어요. 그게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리스크 팩터도 집이 그 스톤이 있다 해도 집이 이 스톤이 있으면 폴립의 이 빈도는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폴립하는 게 인플라마토리 폴립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집이 스톤이 있다고 해서 집이 캔서가 된다는 그 리스크 팩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